게놈 혁명 호모 헌드레드 게놈 프로젝트 이민섭 지음 다가올 100세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민섭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에 도미에서 생명공학 석사, 또 국립의료원 박사, 하버드과 게놈센터에서 박사후 연구, 커네티컷에서 유전체 변이 사이언스의 발표, 다양성을 최초의 논문을 사이언스의 발표,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신약 개발 주도, 이후에 시커놈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유전자 관련 2011년 개인전장 유전체 정보 분석 회사인 설립하고 일루미나사와 인텔사의 유전체 분석 파트너로 기여하고 최초로 유전체 기반의 오픈 또 박스사 공동 설립, 기술원 초빙 인천대학교,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이민섭 박사님의 게놈 혁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초점을 맞추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즉 감사의 글 추천사가 많이 있고 했는데 넘어가고,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학길에 올라서 27년이나 미국에서 생활한 교포다. 그러면서 늘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기쁨의 시간이 길지 않았다. 생각 끝에 책을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많은 이렇게 추천 감사를 한다 해서 은인이다 했어요. 서울에서 호모 헌드레드의 등장. 호모 헌드레드의 인간이 오랜 시간 품었던 수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있다라고 하네요. 호모 헌드레드 100세, 요즘은 140까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가질 것이다 하는데요. 게놈은 DNA보다도 훨씬 포괄적인 유전자 정보다. 포괄적인 유전체 연구가 중요하다. 개인 유전체 분석 100만원 시대. 개인 유전체를 분석하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시간 또한 몇 년은 적게 필요했다. 그러나 유전체 해독과 분석 기술이 발전해서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1차 유전체 혁명은 1990년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이후에 다양한 유전자 기반 질병과 특성이 연구가 되어졌다. 3차 유전체 혁명은 2007년에서 지금 4차 유전체 혁명은 개인 유전체 분석의 시대로, 이래서 2014년에 한화로 약 100만원 위하로 1000달러의 유전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이렇게 혁명 시대에 왔다라는 거네요. Everyone wants to live longer, healthier and happier lives to a certain degree. This wish is now being realized as humanity have entered the Homo 헌드레드 에어라. 넘어가서 차례에 쭉 보면 호모 헌드레드의 등장, 암과 유전자, 암에 대해서 유전체 미래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요. 파트 1, 호모 헌드레드 시대와 유전체 혁명 1장에서 100세 시대의 희망과 불안이다. 100전 100% 달성, 100세 100전 100서. 그런데 100이 단지 10의 10배가 되는 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한국도 요즘은 100세 수명 시대라고 말을 한다. 라는 시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도 창세기 수명을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물론 장수시대의 개막이 마냥 좋은 면은 아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인가 중가율이 높으니까요. 100세 이상의 인구, 초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했네요. 이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있다. 2012년 보건행정학회지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100세 장수시대의 인식과 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는데요. 기대 수명, 유병, 건강 기간은 이렇게 65세 정도까지고 그 후로는 거의 유병 기간이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협하는 질병은 뭐냐라는 건데요. 질병과 건강, 유전자 고위험이 뭘까요? 식습관, 나이, 이렇게 분리를 해 보는데 매일 먹는 음식, 약, 건강식품, 운동, 취미, 우리의 의지로 조절이 가능하고 자주 변한다. 또 다른 비유전적인 요인 중에서 하나가 환경적인 요인에는 거주 지역, 국가, 또 날씨, 공해 등등. 이래도 우리 질병이 어느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밑에서 미리 질병이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예방이나 개선의 방법이 없다면 별 소용이 없다. 일부의 경우에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큰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의학과 개인의 유전자 지도를 이용한 의학은 뭐가 다른가? 전통적인 서양 의학은 질병 치료에 해서나 전제적인 예방에 대해서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검사는 심각한 질병과 진단한 희귀 질병이 연관된 것이므로 건강한 사람은 해볼 필요가 없다고 치부하는 것이다. 또 친자, 소송, 불륜관계를 밝힌 데 유전자 검사가 쓰인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다. 이런 좁은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건강에 증진할 수 있는 시대를 보자.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씀인데요. 100만원 개념 시대와 개인 유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마케팅적인 관성으로 본다면 관점에서 100만원, 1000달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다. 가격이 100만원보다 높으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10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개인 유전체 시대에 주는 의미 또한 비슷하다. 개인 유전체, 최초의 인간 유전체를 했던 벤트 박사와 제임스 왓슨 박사도 이제 다 늙어서 그냥 한 시대에 연구하고 그래서 쪼그란 할아버지가 됐네요. 여기서 잠깐 인간 유전체 분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인 유전체 시대에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또 등등 이렇게 하이시 일본에서 해독정밀은 개인 유전체 분석 시장의 표준 기술로 자리 잡게 되어졌다. 이런 기술 기계들에 대한 소개가 나왔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0만원대 개인 유전체 해독 시대가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고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유전체 분석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졌네요. 개인 유전체로부터 오는 정밀의학. 요즘 인터넷 신문에서 정밀의학이 자주 소개된다. 정밀의학에 대한 이야기들. 정밀의학, 예후, 예측, 기조에 대해서 정밀의학이라 진단을 통해서 맞춤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나의 의료 선택과 엔젤린의 효과, 세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개인 유전체를 기반으로 한 이렇게 많은
DNA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 박사나 개념을 세계 최초로 분석하기 시작한 벤트 박사, 그리고 천달러 개념 시대를 연 율루미나사의 제이 플래틀리 회장을 생각하지만 가장 사회적인 인식 역할을 한 사람 중에서는 할리우드 배우면서 운동가인 유명한 앤젤리나 졸리가 아닐까? 앤젤리나 졸리는 2014년 5월에 나의 의료 선택이라는 것을 기고했다. 내용을 보면 앤젤리나 영원히는 유방암과 사업으로 8년간 투병하다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알고 있던 앤젤리나 졸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과 그녀의 가족이 BRCA1이라는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그녀의 가족들은 70세 전에 유방암이 발병할 확률이 무려 80%나 되었으며 난소암의 경우도 63%나 되었다. 이에서 그녀는 2014년 38세 나이에 예방적인 차원의 유방 절제술을 받고 그 다음 해에는 난소 절제술까지 받았다. 이렇게 앤젤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술을 받고 난 몇 개월 후에 그녀는 영아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소식이 전해졌다. 앤젤리는 이 글에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유전자 검사를 받고 수술하게 된 과정에서 경험한 일들을 상세히 기술했다. 앤젤리는 이 글의 마지막에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3,000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앤젤리나 졸리의 신문기고 이후에 미국의 타임지는 앤젤리나 효과라는 표적을 통해 앤젤리나 졸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전체 검사와 질병예측 유전자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었음은 물론 예방적인 조치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을 올렸다. 앤젤리나도 이러한 잠정적인 이슈를 잘 알고 글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제목을 나의 의료 선택이라고 한 것이다. 나의 유전체를 안다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인간 자체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나의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의 몸을 만들고 나의 모든 특성을 DNA에 정보를 담아서 나의 유전자 속에는 지구 역사 45억 년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모든 부모의 유전적인 것이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유전자는 이 세상에서 이런 자신만의 고유한 정보이며 소중한 재산이다. 중요한 사실은 나의 유전자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가치에 대해서 나의 유전자를 알면 병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100세 시대 속에서 예측을 한 예방의학은 앞으로 발생할 질병에 대해서 조사하고 미래 의료비는 의료 사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병의 유전적인 요인과 비유전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물론 어떤 질병에 대해서 유전적인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 사람은 그 질병의 발생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높을 수가 있다. 반대로 유전적인 질병의 위험도가 낮은 사람은 당연히 질병의 발생 확률은 선천적으로 낮겠지만 유전적인 검사를 통해서 또 최근에는 기계학습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유전적인 요인과 비유전적인 것은 건강질병, 유전 위험도가 높은 사람, 또 유전 위험도가 낮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를 두고 김성호 박사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암의 위험들을 예측할 경우에 유전 분석 방법을 알아내기 어려웠던 특정 것을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장으로 넘어가면 유전체 혁명의 역사, 1차 유전체 혁명과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표준 유전체 시대로 넘어가서 1차 유전체 혁명은 1990년 인간의 설계도인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보자는 유전체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라고 했고요. 그레고리 멘델이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오스트리아 아우구스티누스 스소사인 식물학자 멘델의 유전의 법칙을 1866년에 발표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나오는 대로 어떤 형질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나 요소가 세포 안에 존재하는 염색체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1910년 이후였다. 그리고 1950년에 엘프리드 허시와 마사 체이스의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한 허시 체이스 실험을 통해서 염색체 안에 유전 형질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핵산 DNA로 밝혀졌다 그랬어요. 1955년에 브레데릭 생어는 DNA와 단백질의 구성인 아미노산의 관계를 규명해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며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발견했다. 그래서 RNA 물질로 전사 후에 번역이 되면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DNA 염기 서열의 미세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점 때문에 유전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모습 성형 질병에 에서 유전체 변이 차이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특정이 저 염기 서열이 다른 염기로 치환되는 단기 염기 서열 300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인류가 유전 물질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지는 2500년이 넘었지만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를 알고 이해된 것은 불과 60년 이내의 일이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는 약 13년간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고 많은 예산을 통해서 셀루라 지노믹스는 1998년 문을 연 회사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민간 기업으로 나중에 참여했지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에 대한 조합들 다양한 것,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결과는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기여를 했다. 우선 질병의 원인이라는 변이와 사람의 특성을 만드는 다양한 유전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 2차 유전체 혁명과 유전체 연구, 유전체 시대. 2차 유전체 혁명은 1차 유전체 혁명을 통해서 갖게 된 인간 유전자 지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집단 유전적인 차이를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다. 그러면 집단 유전체학이란 뭔가? 집단 유전체학이란 유전체의 정보를 이용해서 유전 형질이 집단에서 어떻게 발현되며 그 특성과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견하는 연구하는 학문이다. 질병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나 차이를 보이는 변이 마커를 찾는 방법으로도 집단 유전체학 연구가 많이 쓰여졌다. 등등등등. 2009년까지 7년 동안에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영국, 나이지리아 등에서 비영리 공동 연구를 실시했다. 이런 집단 유전 연구는 보통 두 가지 다른 유전적인 질환에 따라서 방법을 수행하는데, 첫째는 희귀 질환 연구, 반면에 이렇게 심혈관 등등에 대해서 유전자 마커는 각각의 통계를 확률을 보면 질병 유발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유전자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존했는데, 하나는 유전체 연관 분석, 또 하나는 유전체 연계 분석이 있다 했어요. 이처럼 기존 유전체 연계 분석 연구의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서 새로운 유전자 분석 방법이 필요해졌는데, 다양한 유전자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좀 더 정교하게 볼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다. 컴퓨터가 특정한 입력값을 하도록 보통 유전자 정보에서 일반적으로 훈련 데이터로 함수를 요청하면 해당 함수에 대한 평가를 최적화하는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에 의한 유전체 분석 방법은 각각의 유전자나 변이 마커를 활용하기보다는 전체 데이터 패턴과 적합화에 따라서 분석 알고리즘을 찾는 방법이다. 비교근과 검사근 유전자의 전반적인 패턴을 컴퓨터에 학습시켜 연관성을 찾아내고 질병이나 원하는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 일부 유전체 연계 분석에서 좋은 결과를 제시해 차세대 유전체 연구 및 분석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새로운 유전체 연구 방법은 기존의 유전체 연계 분석에서 보여주었던 많은 한계점을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유전자 빅데이터와 건강과 질병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 분析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유전체 혁명과 차세대 임상 유전체 분석은 최근의 기술 산업 발달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 무의 법칙이 등장한다. 무의 법칙은 반도체 직접 회로와 그에 따른 컴퓨터 성능이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대략 2배로 증가하고, 한국에서는 2002년 당시에 삼성전자 황청규 황해 법칙이 소개된 바가 있다. 여기에서 황해 법칙. 이러한 무어와 항의 법칙을 무색하게는 기술의 변화가 2007년부터 유전자 해독 기술인 LGS 분야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내전 인간 유전체라는 특집 기술을 통해서 전례 없는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한 혁신과 신산업을 예견했다. 진단을 통해서 신산업이 1차 유전체 혁명의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은 BCR 방식의 기반으로 생어 시퀀싱 이다. 이 방법은 읽고자 하는 유전자 영역을 미리 알고 있는 프라이머라는 특정 염기 서열을 이용해서 증폭한 뒤에 염기 서열을 하나씩 형광물질이 이렇게 합성으로 해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요, 마이크로 의뢰 기술 덕에 많은 유전자의 변이를 빠른 시간에 저가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졌다. 3차 유전체 혁명은 지난 30년 동안의 생업 방식의 서열 해독 방식을 통해서 또 NGS 차세대 유전체 분석 방법으로 대체하면서 시작이 되어졌다. 차세대 SABS 방식은 DNA 조각들을 유리판에 부착된 프라이머에 결합시키고 증폭해서 건집 증폭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해서 NGS에서 열린 유전체 분석 경쟁은 전례 없이 빠르게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 그래서 데이터. 그래서 여기서 시커논, 베리나사, 나타, 아리오사, 나테라와 같은 회사가 다양한 비침습 산전 진단 상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NGS 분석에 의한 임상 진단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이 되어졌다. 그렇군요. 여기에 4차 유전체 혁명과 비트 개인 유전체 시대. 4차 유전체 혁명은 2014년 100만원짜리로 이렇게 되어졌고요. 개인 유전체. 개인 유전체 분야는 개인 유전체를 해독하고 분석해서 표준 인간 유전체와 차이를 알아내고, 인간은 32억 개 정도의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0.1%인 3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변이의 숫자가 이 모든 사람이나 인종에서 비슷한 분포로 나온다는 것이다. 사람은 역시 누구나 기능이 망가진 유전자를 100여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의 유전자의 결함이 있더라도 다른 하나의 유전자가 그 기능을 대체함으로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를 열성유전이라 하며, 많은 유전질환이 열성유전 방식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하지만 일부 질병은 한쌍의 유전자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병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우성유전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성염색체 성의 유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질병 발병의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열성유전 질환의 경우에 자신과 같은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특정 질병이 25%의 확률로 자식들 중에서 발병하게 된다. 특정 인종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전 질병은 그 집단 내에 많은 사람이 그 질환의 잠재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의 질환이 2016년 제한적이긴 하지만 12가지 항목에 대해 소비자 개인의 유전자 검사인 DTC가 허용이 되어졌다. 소비자 유전자 검사는 크게 2가지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다. 방에서 유전체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일회성 실험실 검사보다는 개인 유전체 분석으로부터 나오는 유전체 데이터에 기반을 둔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다 라고 했네요. 정성지방, 혈압, 비타민 등등에서 한국 개인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서 이런 기계가 아니라도 이 정도는
요즘 피검사 등등으로 체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보통 이런 과정에서 유전자 효도가 인정된 유전자 검사실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인증하고 이렇게 한다. 유전자 분석의 5가지 용도라는 첫 번째 유전적인 질병 진단, 두 번째 유전자 질병 선별 검사, 편일료, 질병 보균 검사, 네 번째는 질병 위험도 예측 유전자 검사, 노인성 항반 변성, 고객 관심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분석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